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AI기초과학센터 소속 고진혁입니다. 저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물리학의 교집합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좀 다루기 어려운 물리 문제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물리학적인 원리나 아이디어들을 결합하여서 보다 나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제가 주로 고등과학원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과학원 자체는 워낙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는 유명한 기관이다 보니까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론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주변에서 고등과학원과 접점이 있는 친구들도 이론 물리 분야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고등과학원에 AI 연구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 4년차 때 뉴럴 IPS라는 큰 인공지능 국제학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과학적인 머신러닝을 하는 한국 연구자들분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주최하셨던 분이 당시에 고등과학원 AI기초과학센터 소속의 연구원님이셨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고등과학원에 이런 자리도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등과학원 AI기초과학센터에 대해서 주변 분들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등과학원엔 저랑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물리학이랑 인공지능이랑 교집합적인 연구를 하기에도 AI기초과학센터가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고등과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주제들은 주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AI를 활용하여서 데이터로부터 현상을 설명해내는 방정식을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하여서 미래엔 그 현상이 어떻게 변해나갈지를 예측하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새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카오스 현상인데요. 카오스 현상이란 날비의 날개짓 하나가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용어처럼 현재 상태가 아주 미세하게 변했을 때 그 영향이 증폭되어서 미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날씨가 있는데요. 조금만 현재 온도나 기압 등 조건이 달라졌을 때 미래 날씨가 크게 변하다 보니까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죠. 불규칙하고 또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카오스 현상이지만 사실은 또 카오스가 되게 내부적으로는 정교한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현재 연구에서는 이런 카오스의 수학적 구조를 AI 알고리즘이랑 결합을 해서 보다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인공지능 논문을 출판을 하고 국제학회에 참석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3년가량을 애정을 가지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면서 고민해왔던 문제들이었는데 마침내 마무리가 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도 되게 기뻤고요. 큰 학회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니까 무언가 아주 크고 든든한 과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도 있어서 자부심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어진 새로운 자연현상이 있을 때 물리학 법칙들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방정식들을 세우고 그 방정식들을 풀어서 미래는 어떻게 현상이 변할지 예측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뉴턴의 제2법칙인 F는 ma와 또 중력에 대한 만류인력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타원형 궤도를 돈다는 수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매번 자연현상에 대해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현상이 복잡해질수록 방정식을 세우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시도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현상에 대한 관찰 결과가 되게 많다는 가정하에서 데이터로부터 바로 현상을 설명하는 수식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케플러가 그 스승인 티코브라의 수많은 행성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케플러 1법칙을 발견한 것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상이 복잡해지고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방정식을 찾아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대신에 AI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물리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게 수식을 세워서 세상을 설명한다는 물리학의 방향성이 정말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F는 ma나 아니면 E는 mc제곱 같은 식을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나이가 들고 물리를 좀 더 공부하면서 이런 저의 옛날 방향성은 살짝 바뀐 것 같은데요. 꼭 손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수식을 세울 필요는 없고 AI를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방정식을 뽑아내는 것도 복잡한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연구 외적으로 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음식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거나 또는 시음기나 시식기를 쓰기도 하고요. 요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레시피들을 찾아봐 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 요리해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외에 최근 1년 동안에는 또 낚시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따라서 여기저기 낚시도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겨울에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방어 낚시를 다녀온 기억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고학원은 나에게 기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등고학원은 제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할 수 있는 풍부한 개선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분들과 교류하며 제 연구 결과를 가다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기에 고등고학원은 저에게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등고학원이 제 연구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측면은 수많은 뛰어난 교수님들 및 박사님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막히거나 잘 모르는 이론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변 박사님들 및 교수님들께 피드백을 얻고 또 질문을 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으로 인해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고등고학원을 통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다른 연구자분들의 연구 내용 발표를 들을 일도 정말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도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내용을 배워가며 견문이 넓어지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연구하던 것에 접목시킬 수 있던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매 오후마다 있는 간식 시간처럼 고등고학원에서 워낙 소속 연구원분들을 편안하도록 잘 지원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등고학원에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 연구와 논문들을 통해 저라는 연구자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보통 뛰어난 연구자분들의 논문 출판 이력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들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구나가 보이거든요. 지금 시점에 저는 아무래도 아직은 연구할 것도 더 많고 분야도 좀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좀 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등고학원에 있는 동안 좋은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해서 몇 년 뒤에는 누가 저를 딱 보았을 때 이 연구자는 어떤 연구자다가 명확하도록 발전하고 싶습니다.